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방송이 전국은 안 나간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듣게 되실 거고 시 얘기를 모두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개인의 주제는 본디 민속학이지만은 민속 중에도 세시풍속이라 이래서 세시풍속도 전부 이거는 민속학에 들어가지요. 그래서 이 세시라고 하면은 일단은 제가 건세적인 뜻으로 풀면은 이 시대마다 세대마다 그 풍속이 각각 달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세시풍속 가지고 오늘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금년에 들어와 가지고 명박시대가 되고 보니까 그 운하 얘기는 그분이 전에도 말씀하시고 또 그분 아니다 하더라도 이 운하는 꼭 운하라는 개념, 외국에 있는 큰 데가 다닌다는 이런 개념 이전에 그 우리 강이라든가 이것을 인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시대의 어떤 부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치적인 어떤 얘기나 아니면 자연보호주의라는 자연이라는 이름 가지고 너무 모두 이상한 고집을 씌운다면은 앞으로 우리 후손들 30년이 안 갑니다. 우리나라도 뭐 이 물이 고갈되는 시대가 30년이 안 가요. 또 우리 손자들 때 여기 아마 나이 젊은 분은 자기 시대의 이 물난으로 인해 가지고 진짜 지하수 개발하는 것 문제 가지고도 국제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미국에 올 일도 그렇게 먼 얘기도 아니고 미국에 올 우리들에게 자연재앙인데 이런 데 대한 미리 그것을 예측을 하고 예견을 해서 이걸 잘 다시되는 이걸 뭐라 그러냐 100년 대갱이 뭐 이랬는데 어느 시대든 그 정치가가 나오게 되면은 100년 대개는 못 된다 하더라도 100년 나쁜 못 낸다 보지만은 적어도 한 반세기는 내다 봐야 됩니다. 아주 제가 오늘 이 세시풍속학을 가지고 나와서 얘기 중에 환경론을 잠깐 피고자 하는 건 다른 뜻이 아니고 그러면 시대에 따라서 고금에 지금까지 지금 현재 우리 사는 이 시대까지 온 시대 풍속을 한번 살펴보자 이 소리입니다. 물론 이 환이라고 하는 고리돌들 고리 한자 빙글빙글 돌 한자입니다. 자연은 항상 우리가 매일매일 시간이 돌아가듯이 사시장총 돌아가고 연년이 돌아가듯이 철없이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환이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환경이라고 하면은 그 시대에 따라서 자연이 돌아가는 시간마다 모든 경관이 달라요. 경관이 어느 정도 미세하게 들어가면 다른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태어나는 시간 0점 몇몇 초만 달라도 사람의 성격이 영 달라져요. 내가 워낙 이 좀 허풍 같은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남들이 그냥 우스갯소리로 들어줘서 고맙습니다만은 지금 백두산에 그 땅 밑에서 펑펑 솟이는 물이 60%가 전부 솟이는 물이라는 건 지금 밝혀졌어요. 그 백두산에서 펑펑 솟일 그 지하수가 거기 있다는 사실은 기적에 가까워요. 나는 그 물이 저 시내에서 한 8,848m 꼭대기에 있는 눈이 녹아서 우리 조선 사람 이쁘다고 펑펑 솟인다 이 하는 사람이라. 앞으로 미국에 그것이 정령이 될 날도 있어요. 내 똑똑한 어느 제자 한 놈이 선생님 그 말은 못 믿겠습니다. 네가 믿을긴 믿게 되겠나. 그래 얘기 한번 해보자. 네 서울대학교 말이지 공대를 나와서 한 개만 물어보자. 8,800m에 8,848m인데 8,000m 이상에서 0점 몇 콤마만 각도를 돌리면 어디쯤 되는가 재봤나? 8,000m에서 만약에 해수면 있잖아. 해수면까지 그것이 0점 몇 콤마만 여기 각도가 틀려도 미국까지 갈 수 있고 뭐 저 아세요 어디까지도 갈 수도 있어. 이건 뭐 조금 기하 공부한 사람 다 할 거예요. 뭐 그건 그기고 이 지금 옛날 얘기로 좀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민속학이라는 얘기 자체가 과거를 미루어 보아 현재를 새롭게 해서 미래를 좀 더 이렇게 번창하고 아름답고 살기 좋은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 그것이 옛날 공자님 이런 이론대로 말씀하자면은
옹고지신 이야기라. 그게 옹고지신. 옛것은 미루어보아 현재를 새롭게 한단 말이에요. 현재를 새롭게 함으로써 미래의 어떤 꽃을 피우는 것. 이것이 옹고지신이라. 그래서 우리 역사 깊이 멀리 하면 조금 멀리 올라가 봅시다. 환경이라 이러면은 세시 풍속적 환경론으로 먼저 들어가 보면은 어떤 게 있는가 하면요. 최초에 우리 이 시대를 보통 선천시대에 가지고 천자로 씁니다. 선천, 중천시대 뭐 이 천자로 치요. 그 다음에 후천시대라고 이래서 이 비우자를 놔서 후천 이래 놓습니다. 그 선천시대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로 선천으로 봤느냐 이긴데 우리 동양으로 말하면은 BC 4,500년 전이니까 약 6,500년 전이라. 6,500년 전 그때 그 우리 모두 혈교 생활하고 시족 생활하던 민족이 부족사회에서 국가사회로 발전해 나가는 그 과정 얘기가 중국 문화사 얘기라. 신농시 북치식 하는 시자 시대는 뭐냐면 시족사회 시대라. 그 시족사회 시대 때 그때는 선천이기 때문에 하늘을 갖다가 그렇게 신성하게 경이롭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경이롭게 생각하고 신성시해왔던 시대를 이걸 경천 사상이라 이래서 선도에서 지금까지도 펴고 있는 그 사상이 바로 경천 사상의 사상이요.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신선도 사상이라는 게 그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신천도 이 시대의 사상은 뭐냐면 자연사상이다 이 말인데 나는 이 자연이란 말을 기가 아프게 듣습니다. 자연론자들이 참 지구상에 많긴 많은데 자연이라는 말 단어를 몇이 알고 있을까 하고 내가 항상 궁금해요. 왜 그런고 하니 제가 별난 사람이라서가 아니고 나는 이 세상에서 인류가 생각해가지고도 풀리지 않는 그 답을 이 지구상에 인간이 나와서 최고의 이식의 정점에 도달한 깨달음을 얻은 스카몬이라고 하는 그 양반의 경전을 미루어 보아 거기서 모든 지혜를 터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인류의 간단한 지적인 나의 감성으로 미뤄봐도 자연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자연하면 여러분들은 뭔 생각하는 줄 알아요? 지 멋대로 생각해요. 꿈 좀 깨이소. 또 자연하니까 뭐 그냥 우리가 생각한 이렇게 뭐가 쉽게 말하면 어떤 조화의 어떤 법칙 어떤 서사에 일어나는 조화의 법칙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본디 자연이란 말은 첫째는 인연도 우연도 화합도 아닌 말이에요. 인연도 아니란 말은 누가 맞는 사람이 없어. 상대주가 없어. 이것도 우연도 아니라는 말은 아 그래 이 환경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자연환경 역사적으로 미루어 보면 자연환경의 역사 이야기는 세 단위로 나눌 수가 있다고 복음을 통해서 전해옵니다. 즉 뭐냐면 선천, 중천, 후천 시대라 이랬는데 이 선천 시대에 그때 숭배했던 인간들이 믿고 숭상했던 그 사상이 뭐냐 이랬을 때 정천 사상이라고 이럽니다. 그야말로 하늘을 정의롭게 생각했고 정말로 뭔가 못된 짓을 하면 하늘이 벌을 줬다. 그래서 절대로 이 자연을 갖다가 어떻게 훼손하거나 함부로 잘못되게 되면은 벌을 받았다. 이래가지고 함부로 어디 가서 말이지 오줌을 갖다 함부로 내깔리거나 어디 가서 똥을 함부로 넣으면 벼락을 딱 졌다고 이랬거든. 이러한 자연을 신성시했던 시대가 바로 선천시대. 그때 시대의 사상이 이 자연사상입니다. 자연사상. 자연을 갖다가 그렇게 숭배했던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BC 4,500년 전, 약 6,500년 전에 우리 고대사를 미루어 보면은 그때는 참 조그마한 시족사회에서 부족사회로 국가사회로 발전하는 이 과정에 그때 사람들은 서로 뭔가 이게 협조해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보다 중요한 거는 사람들은 공포심이 서로 두렵고 모여가지고 서로 이렇게 화합해서 잘 살아보자는 이런 뜻에서 어디다가 의지를 했는가 이랬을 때 이 자연에다가 의지하고 사는 이런 사상을 정천사상이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자연이란 말 자체를 우리가 이 세상 사람이 쉽게 알 수는 없다 하는 것. 어째서 그런가 하면은 자연을 흔히 알고 있기로는 그냥 자연 이러니까 이런데 산이나 덜이나 우리가 보는 이 대환경 그야말로 이 자연에도 환경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연환경이라면은 우리가 보는 이 바깥 이 세간의 공간 이 세간의 공간 하늘과 땅과 이 공간을 가지고 흔히 우리는 자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거 말고 정신환경도 있어요. 정신자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건 정신자연과 쉽게 말하면 그 이 환경자연과의 어떤 그 이해관계가 복잡했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에 이루어졌던 이 자연의 뜻이 뭐냐 여러분들은 잘 아시고 지금부터 자연운동을 하시든지 자연에 대한 깊은 나름대로의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연의 깊은 이해가 없이 무조건 자연운동이라고 해가지고 뭐를 자연을 그대로 가만히 둬야 되는데 이것을 파괴하면 어떻다고 자꾸 고집할 시대는 지났습니다. 옛날 그때 이 자연이란 본 뜻이 뭐냐면 서사로 자 글을 연자기 때문에 서사로 우리말로 서사로 존재했다 이래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늘이 태양이 땅이 어떻게 생기느냐 이래서 기독교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란 분이 있어가지고 조물주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의적 표현과 우화적인 이야기로 일반 어린 중생들 목매한 중생들에게 그렇게 은유 비유로서 나름대로의 그 풀 수 없는 무신을 갖다가 좀 이렇게 안심시키는데 도움 준 이야기지 실제로 하늘이 어떻게 생기고 우주가 어떻게 생겼다 하는 건 요새 현대 물리학으로 뭐라고 하지만 그분들도 끝에 가면 몰라라. 하늘은 어떻게 하면 몰라라. 그러니까 이 자연이란 말은 하늘도 서사로 그렇게 생겼고 우주도 서사로 그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만물이란 것도 서사로 그렇게 생겼다. 거기는 우리가 말하는 인연도 우연도 화합도 아니다. 허공이 무엇과 화합해서 만들었겠느냐 이거. 그것이 만약에 우연이라면은 저절로 없다가 푹 솟이다면 왜 지금도 하나 푹 솟이고 다시 생기지 왜? 또 인연과이라 하는 거는 무슨 까닭이 있어야 되겠는데 까닭을 찾지는 못해요. 이래서 자연이라는 말 이 자체는 우주 본질의 본연의 어떤 자세를 우리가 읊은 아름다운 이거는 철학의 용어입니다. 철학 용어. 그러므로 이 자연이란 말 자체는 서사로 그렇게 존재했다 이 소리입니다. 어떻게 서사로 그렇게 존재했단 말인가 잘 들어보십시오. 만약의 경우에 지금
여기 안동에 가면은 안동 그 댐이 아니습니까? 인하댐인가 댐이 있고, 충청도 댐을 만들고 나니까 그게 환경이 지금 뭐 어떠고 저떠고 많은 변화가 온다 이랬는데, 그 자체가 자연입니다. 이 팔이 하나 없는 양반이, 있다가 없는 양반이, 그 사람이 팔이 이짝에 힘없지 싶으지만은 이쪽 팔의 힘이 이쪽에 다 와 있다는 사실이 이 자연입니다. 여러분들 한쪽 수족이 어떻게 다치거나 못 쓰는 사람한테 가서 팔씨름 해봐요. 져요. 보통 사람은 져요. 힘이, 이짝의 힘이 일로 다 와 있다고. 다리가 한짝 힘이 없는 사람은 한쪽에 못 쓰는 힘이 한쪽에 실려온다는 걸 이게 자연이라. 어떤 환경공학적으로 어떠한 폐단이 생겼다면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가 말하는 면역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면역. 어떤 환경에, 어떤 그러한 공간적, 시간적, 어떤 환경에 적응하는 어떤 스트레스 반응 같은 건 있다, 이러지만은, 거기에 맞는 또 모든 생명과 거기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대로 또 자연스럽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불가사의가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자연사상이 아다시피 우리 절에 가면은 산에 가서는 산신할배를 모시고 그 시퍼런 바다 가니까 큰 강을 보니까 무섭었단 말이야. 그래는 거기는 뭔지 모르게 용이 있다, 물을 용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는 용이 있다 해서 용왕을 모신다든가. 이게 자연사상이고 이게 경천사상이라. 그러면 오늘날 자연운동가들이 옛날 태초의 선천시대 때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자연을, 하늘을, 나라의 제왕들도 태산에 올라가서 제사 지낸 기록은 공부든 해양만은 다 하실 거다. 예? 혹시 또 가불이 들어가지고 비가 안 오면은 기우제 지낸 것도 얼마나 모두 보고 그럴 겁니다. 지금 어부들이 바닷가 가보면은 매년 바다에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는 모습도 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자연사상입니다. 뭘 어떤 걸 자연이라 그러는데 도무지 뭘 어쩌자고 자연이라고 하는지 난 못 알아듣겠어요. 태초에는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중천시대에 오면서는 어떻게 됐느냐. 중천시대에 오면은 모든 전기가 처음에는 이 자연이라고 하는 이 하늘에 있었는데 중천시대에 오니까 이게 전부 이 땅에 있었다. 이것이 우리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끝나지 않는 땅-뺏기 전쟁 역사입니다. 예? 이게 전쟁 역사다. 전쟁. 1차, 2차 대전은 내비두고도 최초의 국가사회가 이루어지면서 공자님 시대만 하더라도 춘추 전국시대 그 비화 들어보시죠? 사고 나면 영웅이 하나 나와가지고 전쟁을 했어. 땅-뺏기를 했어. 우리도 그때 땅-뺏기 해봤지? 네? 이게 중천시대 사람들의 사고였어. 그래서 이제는 전쟁도 별 볼 일 없단 말이야. 영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다 먹었고 태양이 안 지는 나라 이랬거든. 그래가 남은 나라 좋은 거 굽고 다 훔치다가 아직도 감사놓고 우리나라 것도 있잖아. 안 갖다 줘요, 도둑놈들이. 그 해적이거든, 저거. 그래서 그 사람은 왜 신사나라냐? 야, 이게 아니다. 남은 나라 다 가지 보니 어떻게 이게 이제보기 골치만 아프라. 에? 여기도 저거나 영양양만 붙으면은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아파트 100평, 200평, 50평짜리 20억, 30억 주고 안 살아야 병신 육갑 하는 사람들은 살지. 우리 노무이들도 얼마나 혁명에 참여왔잖아. 그런 땅-뺏기, 무슨 집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거 웃기는 시대는 지났어. 그런데 아직도 지구상에 이상한 민족이 하나 있어. 중국 저 대놈. 왜 티베트 나무 땅을 뺏어가지고 저러는데? 왜 저래 나무 민족? 설득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그리고 중국의 오늘날 문화를 전부 돈에서 티베트에서 받았어. 저런 호로 자식들이. 나는 이거
탄생할 때 민속학 이야기 시간이니까 내 이야기로 아무 따라 얘기해도 이건 덜에 뭐 이래 개짖는 소리 들어도 괜찮은 게 저들이 나한테 뭐 오기 있어도 대들진 않았게 대들어봐 내가 이기야. 내가 어느 핵폭탄으로 다 깨부술 거요. 아직도 그런 민족이 있다는 게 꿈깨라 이 소리라. 이미 지났어. 깜찍이 하는 시대는. 영국은 얼마나 현명해요. 아이고 너희들이 다 살아. 이 골치 아프다 골치 아프다. 민장반장 못 해먹겠다. 내가 우스운 얘기 같습니다만 실제로입니다 실제.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고 나서 얼마나 분통이 터졌는지 실제로 장난한 인간은 바로 여기 구미 우리 선산 우리 요게 인간 아니라 그 양반이 그랬거나 말거나 난 사실 그 양반 정보부장 할 때 소름이 한 끼쳐가지고 그러지 그런 못된 짓 했다고. 그랬지만은 조정은 나는 카트라고 카트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카트군 그 영어 좀 아는 맛에 곧 가다 적어라 했어요. 카트군 당신은 그러한 미국과 같이 깨어있는 나라에 갔으니까 나라의 대통령 해먹지. 우리나라 같이 이런 미개한 이 졸속한 민족의 우리나라 같은 이런 나라에 와서 뭘 해 잡순다면 부장 해먹기도 민장 해먹기도 바쁠 거예요. 힘들게요. 이랬어. 무슨 놈의 민주주의니 뭐니 해가지고 그 탄압한 그 양반을 무슨 만날 독자가 하면 이런 그러한 뭐 이상한 소리 난 어릴 때는 감정이 나서 내 그런 편지까지 쓴 일이 있어요. 그리고 다 받아본 일은 없어. 뭐 나 같은 사람이 편지가 갔겠어. 이거 뭔 얘기 하려고 이러는 거 하면은 이미 그런 땅 뺏기 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게 꿈깨란 말이오. 꿈깨라고. 그 다음에 지금은 우리는 이때까지는 언제까지나 이미 우리 1차, 2차 대전 다 끝났잖아. 이것이 선천, 후천 시대, 이미 중천 시대 끝났어. 후천 시대가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후천 시대가 뭐냐냐. 대동아전쟁 끝나고 부터 후천 시대로 들어가자. 저것도 천벌 한 번 맞고 일본도 천벌 맞았잖아. 천벌이 딴 거 아니라 핵폭탄이라. 지구상에 천벌 하늘에 불 맞은 거는 거지 저밖에 없거든. 그러자 여긴 그 다음엔 어디로 갔느냐. 이 선천, 후천, 이런 인천 이럴 때에 그야말로 그 운이라고 하는 여기 세시 풍속에서 그 시대의 풍문화와 같은 그야말로 시대의 어떤 운기라고 하는 이 운기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 갔느냐. 운기가 어디로 갔느냐. 지금 운기가 어디로 흘렀느냐는 얘기를 내가 지금 해요. 선천시대는 자연으로 갔고 중천시대는 땅으로 갔고 후천시대는 전부 인간한테 갔어. 자, 그런가 안 그런가 봅시다. 우리 이조 때만 해도요. 양반집 자손이 평상인이나 쌍놈 같다가 개패도 뱉고 위에다가 때려지기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해방되고 이후로 그야말로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사상이 민주사라는 자유민주라는 인간의 인권론으로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다가고 나니까 지금은 바보 멍텅구리 째더라도 함부로 때렸다가 지 마누라도 때렸다가 고발하면 걸리요. 이제는 모든 인간은 운이 인간에게 왔는데 이것도 어제까지 다 끝나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게 끝난 시대는 어디로 가느냐?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말법 시대가 되는데 이 말법 시대는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람이 사람을 고기 쓸 때 토막을 내고 막 죽이는 시대가 된대요. 인권, 정치, 쉽게 말하면 인권, 인간의 권리나 인간의 권익이나 인간의 모든 존재 신성은 하나도 없어지는 시대가 된다. 이기라. 여러분이나 나는 다 공범자요. 지금 며칠 전에 그 더러운 놈이 바무실한 놈이 그거 보세요. 봤지? 예? 난 그걸 보고요. 지금까지도 흥문이 안 가라앉아요. 더 내가 괘씸하고
참 분통이 터지는 게 뭐냐 하면은, 그걸 집행하고 관리하고 국민의 안위를 책임져야 될 우리나라 법이라는 게, 이상한 집단들이 사형제도를 폐지하자고? 국제의 박수단체로 그래, 그대 가선들은 그렇게 대자대비하고 그렇게 너그러냐? 또 내가 분통 터지는 소리는, 그놈이 그러한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가정적, 환경적 배경들을 갖다가 그걸로 가지고 인간의 어떤 변형하는 의무를 그다 신문에 썼더라고. 그 기자놈이 썼던 누가 썼던 내가 팔이 떨려. 그놈을 제어하는 어떤 조건이 내가 되냐면, 조건이 어디 있나 말이야. 어떤 환경이 문제냐 말이야, 그게. 이런 놈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 예? 이런 놈의 일이 있을 수 있냐 말이야, 이게.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말이야, 이럴 수가. 지금 앉아 있는 법관 양반들은 엄청난 책임을 지금 지키고, 오늘부터는 말이야,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말이지, 방금 전에 생각해도 자기들 말이지, 나름대로 서울 골목이든 학교 골목이든 수시라고 말이지, 그런 범죄가 안 일어나고, 그런 범죄성 유형이 있는 사람은 소살해가지고 별거 생활을 시키든지 별도 집어넣어가지고 못 나가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남자는 독점에 처해가지고 많이 보는 앞에 독점을 쳐야 돼요. 뭐 어쩌고 저쩌고 사형제 폐지? 예? 이 명박시대는 명박씨는 그걸 나와 똑같은, 그 양반은 이름이 나하고 명자가 붙어 똑같아요. 잘 알겁니다. 이쯤 내가 흥분하고 안 할게, 내 지금 분동 터지면 또 넘어갈란지도 몰라요. 죽겠어 아주 뭐 죽겠어. 우리 생각해봐, 우리가 다 공무원이 아니까 이거. 이거 뭐 하는 짓들이에요 우리가 이거. 예? 국보에다 불을 지르고 국가는 지만 돼.
이거 좀 만나면 이거 좋은 거 하라고. 대단히 뭐 지어도 댕을 술 처먹고 말이야. 네, 다시요. 이거 안쪽으로 넣으시죠. 몇 개는 꼬리 달릴 수 없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다 이제 어느 정도 되는데, 그 사형제대로 있지 않습니까? 어? 사형제도, 그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제 오셨거든요. 그 얘기 조금 이제 사형제도 폐기하면 안 된다는 말씀해 주시니까. 그래. 잠시만 기다려드릴게요. 지금 이 말법 시대가 되면은 첫째 우리가 여태까지 민주주의니 자유니 해가지고 인권을 존중했던 시대도 이미 지나고 인간 말살 시대로 들어간다고 이랬는데 인간성 말살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세계적으로도 지금 그런 현상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국토나 나라 인구 수로 비교했을 때는 우리나라가 단연히 이게 세계에 부끄러운 일이라요. 이렇게 애들을 데리다가 그런 식으로 여자를 갖다가 데리다가 그런 식으로 토막을 낼 수 있는 이런 인간이 우리 국토에 살고 있다는 것과 또 더더욱 깜짝 놀랄 사실은 이러한 일이 없도록 국가의 치안이라든가 이 나라의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 많이 이 자손들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공부를 잘 시킬 수 있는 이 분위기, 이걸 누구보다 책임지고 있는 우리나라 법조인들. 난 이거 묻고 싶은 게예요. 이런 요번에 대통령께서도 이거는 요번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보자 하신 얘기를 듣고 조금 안심은 됩니다만, 그리고 데리고 가네. 여태까지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 양반들하고, 이 법관 양반들, 이거 뭐 어떻게 된 거냐 이게요. 이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하시려고, 그리고 또, 여태까지 쉽게 말하자면은, 인간의 고유한 전통의 어떤 윤리나 도덕을 짓밟고, 민주화라고 하는 그 폭거들이 만든 정치 이데올로기 성으로 만들어진 민주주의라는 걸 그걸 가지고 그 민주주의라는 이상한 그런 집단들은 어떤 유형의 사람들인가는 너무나 그분들은 잘 알 거예요. 오늘날 모든 정치 집단뿐만 아니고 이 세상에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그렇게 운동하고 다니는 이 사람들은 정말 그 사람이 가정에 가서 부모를 섬기고 자기 밑에 자손들이나 자기 후학들을 위해서 뭘 어떻게 했는가 조사해 보셨습니까? 그래 가서 일한 사람 봤습니까? 사회주의나 도덕이나 전통을 갖다가 지 마음대로 짓밟고 다니는 이걸 자유락하고 그러한 인간에게도 특별권이 있다 해서 그걸 갖다가 뭐처럼 신성지 받던 이러한 이 정치 바이어스라 하는 그게 바로 내가 이 세상에 울분나서 말이 안 되는 대목이 그 대목이에요. 말을 그렇게 잘해도 이 대목에 가면 살이 떨려요. 잘합니다. 그 범죄자가 누군가를. 그러면 못 쓰거든요. 모든 법이라는 것도 그 어디까지나 우리가 신성한 고유한 도덕성을 기본으로 해야 되고 삶에 꽂힌 삶의 어떤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윤리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것을 무엇보다도 기본으로 하고 그게 바탕 위에다가 법이 설정돼야 될 것 아니야 이 말이라. 무슨 놈의 인권이니 자유니 하는 말로 도덕성 부재 인간들을 그런 식으로 말이야 무슨 사형제도가 어떻고 저떻고 해서 됩니까? 그렇게 그들 가슴이 그렇게 그 안에 예수가 들었고 부처가 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그 양반 실제로 예수님이나 부처님 같은 양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는 했지만은 그 문제는 그 사람들 당사자들의 문제예요. 법을 집행하는 양반들은 법은 추정같이 엄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뽑는다고 했어요. 그 나라가 그 민족이 잘 되려면은 법이 추정같이 된대요. 사업을 해야 된답니다. 그야말로 인생 적개주로 나가야 된대요. 그게 무슨 놈의 민주니 뭐니, 이상한 그런 정치성을 띈 그런 뭐 인권을 주장하고 그러니까. 그건 거기고, 사실은 이 문제만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하는 문제는 그 나보다 책임지고 있는 이런 우리나라의 훌륭한 정치인들이 알아서 잘 다스려 줄 끼고, 제 본론으로 얘기를 들으면 그렇습니다. 이 선천시대에는 자연이라고 하는 건 자연을 그렇게 숭상했고, 숭상했습니다.
또 중천지대는 까다롭게 숭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후천지에 들어가서 이 대동아 전쟁이 2차 전쟁이 끝나면서 인권을 이렇게 모두 존중해 왔어요. 이것이 근 한 반세기 동안 우리가 이만큼 풍요롭게 산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더니 지금 오늘날 와서 이거 보십시오. 사람을 뭐처럼 이렇게 막 죽일 수도 있는 이런 인간이 우리 옆에 우리 주변에 살고 있으므로 여러분이랑 똑같은 공범자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얘기하는 건. 그 인간 더러운 지옥 갈 때 우리 같이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어. 어떻게 하면 앞으로 되겠는가. 그래서 저 같은 사람 얘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말입니다. 예? 아무리 공명론적으로 풍부학으로 이래나 저래서는 안 됩니다. 어쩌자고 아들 24시간 학교에만 붙들어내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양반들 저 같은 사람 얘기를 좀 경청하십시오. 그렇다고 난 종교인들에게도 난 기대를 안 해요. 저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내면을 뒤다볼 수 있는 명상을 찌게 될 거다 이라. 저마다 붙어있는 이 콧구멍을 갖다가 숨이 들고 나가는 거 늘숭달숭하는 숨만 의식하게 하는 이런 수행을 조금이라도 이런 수업 시간에 참은 5분 내지 10분 15분만 하려 해도 이 민족성은 달라집니다. 자기 내면을 뒤다보는 이런 공부를 전혀 하지 않는 이놈의 시대, 더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글자 문자만 알면 되고 남은 나라 이제 말만 잘하면 잘 살고 잘 먹고 잘 산다는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 나라 지 말도 모르면서 아직도 자연이라 하면 저절로 이렇게 된 것 이래요. 네? 저절로 된 거라면 이제 지금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랍니다. 특히 이거는 환경운동가 양반들에게 내가 한번 묻고 싶은 게 그겁니다. 최초의 이 인류 문화가 어디서 일어났느냐 해서 강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인류의 모든 세계 어느 나라든지 그 문화가 일어난 거는 여러분들 잘 알지만은 저쪽에 중동의 문화는 관자강 문화가 아닙니까? 세계 우리나라 중국 우리 고르는 중국을 기본으로 하니까 중국의 이 동양 역사만 하더라도 황학 역사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수학이고 물리고 화학이고 글자가 그것도 다 나왔어요. 그러면 그것을 자연이냐? 자연이라는 물이 흐름대로 그냥 가만히 뒀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 어째서 옛날 신랑 복희란 양반은 그 한강이 범람한 걸 이걸 막아가지고 수로를 만들고 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인간들이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작업을 했느냐 이 말이라. 하도낙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고유에 수학이 나온 문제가 나온 그 하도낙서에 그걸 만들기 어려운 나무에 한강이라는 강을 이렇게 자연으로 흐르게 내두면 될 텐데 그걸 갖다가 인공으로 어떻게 하다가 거기서 나온 거북이 뚜껑을 보고 오늘 인류 문화사를 이렇게 발전시켰다 이 소리라. 그러면은 지금 우리 중국만 그렇다 이 말입니까? 내가 오늘 저한테 뭘 좀 찾아오라 이랬는데 내가 아는 저 미국만 해도 그래요. 내가 가보진 않았습니다만은 미국에 내 동생도 살고 있고 미시 살고 있는데 얘기 들어봤어요. 예? 미국이 저렇게 된 거는 본디 거기 강이 그렇게 많고 어쩌고 한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둬가지고 풍요로운 국토가 된 게 아닙니다. 예? 이티스카 호인가 저게 그 카나다에 있답니다. 이 카나다 호수에서부터 여기서 반응을 해서 미주리강 이래가지고 이것들이 이래가지고 예? 이래 보면은 1933년도 연방 이해에서 뭘 통과를 해가지고 지금 말하자면 우리 운하 이거 하듯이 여기서 이런 작업을 해가지고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는 세계 지금 뭡니까 첫째는 세계 지금 농산국가로 세계 식량고를 다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됐다 이 말이에요. 세계 인류를 미국에 살리고 남을 만큼 지금 곡창지대를 만들었어요. 그래 가만히 흐르게 내뒀다 이 말입니까? 세상에 나는 오늘 아침에 말입니다. 각 대학의 교수님들이 명박씨 요번에 운하 얘기를 저걸 갖다 입을 틀어 막으려고 못하게 한다고 나름대로 이상한 말씀을 많이 합니다. 정말 저 어른들이 자연이란 말을 알고 있는가? 인류 역사의 변천사를 알고나 계시는가?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의 모든 미래를 내다보고 조금이라도 염려하고 걱정하는 인류학자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20년 안 가는 걸로 돼 있어요. 물 고갈 국가로. 그리고 저러고. 내 고향이 문경, 농암, 다락골. 요새 소문나 있는, 경남 괜찮다고 소문난 쌍용 계곡에 거기에 내가 살아요. 다락골. 옛날에 내가 클 때는 내 하나를 7번 건너야 물에 건너가지고 학교를 다니고 이랬어. 지금은, 그때는 3,4년 하고 6,4년 후에 나무도 없었어요. 그래도 그때는 물이 그렇게 많았어. 지금 여러분 고향에 가보십시오. 지금 물 없습니다. 산림은 그때부터 월등하게 더 육성이 잘 돼가 있어요. 그렇잖아. 그런데 어째서 지금 우린 이렇게 물이 없어서 고갈된 나의 고향 모습을 보기 싫어서, 실제로 난 고향에 잘 가도 안 하지만 가도 이렇게 도랑을 잘 안 봅니다. 옛날에 그 보던 그게 하나도 없고 그야말로 휘뜬 나자빠져 죽어났던 뼈다구를 보는 것 같아서 정말로 내 고향의 몰골을 보는 것 같아요. 물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자연론자들이나 우리나라 정치를 하실 이 어른들, 이런 어른들이 이걸 반대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대안을 일단 한번 우리에게 제시해달라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가니까 무슨 물건 실었다고 왔다 갔다, 이거는 경제성, 이거는 이거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제 얘기는 그런 일이라도 지금부터 부지런히 해놔야만 앞으로 우리 수원이 고갈되는 이런 비참한 나라로서 이게 슬픈 역사가 되질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우리 역사가 이제 얼마 안 갑니다. 얼마 안 가면 남북이 하나 돼요. 그랬을 때는 백두산이 철철 넘치는 말이지, 그 물 갖다가 전국에 우리 국토가 먹고 사는 이런 물 없는 나라에 없어가지고 쓸쓸내는 나라, 불쌍한 나라는 안 되리라고 나는 믿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산을 뚫고 물 뚫고 강물을 갖다 사방을 땡겨야 된다고. 이북의 금강산에서 쏟아지는 물만 해도 세계 제일 7수라고. 그 다음에 백두산에서 밑에 펑펑 솟이는 물, 이것도 중국 놈이 있겠다고 주사서 걱정하대. 저쪽 반은 팔아먹어야 저놈들이 또 주권 행사한다. 앞으로 분명히 물 난리가 납니다. 물전쟁이 일어납니다. 지하수 가지고도 니꺼 내꺼가 싸웁니다. 지금 석유가 문제입니다. 유전 가지고 지금 싸우는 거와 똑같습니다. 미국에 우리에게 그걸 닥쳐요. 미국에. 여기에 대한 아무런 제한도 없는 이런 국민과 이런 우리나라의 학자와 이런 나라의 지도자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그렇든 저렇든 간에 저 같은 이상한 늙은이가 너무 심하게 이런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그래도 저 같은 인간이라도 소리를 질러야죠. 나같이 늙은 것도 겁이 많아서 덜 앉아가지고 어디 가서, 장기나 바둑이라 불락하고, 이거 어쨌든 좀 바로 잡아보려고 안 하시고, 우리 모두 농촌에 가가지고 썩어 빠지고 무너지고 허물어져 가면 좀 농토 개발해야 될 텐데, 앞으로 보는 건 지금 우리가 식량 없는 나라가 돼요. 문제 없다면 전부 아파트나 지라는 거 다 짓버리고, 어쩌려고 이랬는지, 우리 고향 한번 가봐. 어떻게 돼 있는가, 지금. 만약에 미국이 쌀을 안 준다면은 며칠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쌀은 몰라, 좀 없어도 몰라도, 물은요, 24시간만 없으면 대다수 다 넘어가 버려요. 또 그건 그기고, 지금 세계의 이런 유수한 나라들이, 내가 많은 연구를 안 했습니다만, 왜 연구를 안 하고 책을 안 받겠습니까? 우리 중국 문화사만 하더라도 그렇고, 미국의 지금 현재 문화사가 전부 물 문화사라, 강 문화사라. 미시시피 강물 삼각주에 일어나는 일이라든가, 이런 좋은 강들을 갖다가 이리 연결, 저리 연결해가지고, 지금 막 문화도 하고, 뭐도 하고, 발전도 하고 하는 거 한번 보란 말이요. 그런데, 어쩌자고 영박 씨가 뭘 전생에 무슨 남한테 못할 일을 그래 했는지, 그 뭐 좀 잘해보려고 저렇게 모두 그리 물었습니다요. 내가 하도 지가 차고 내가 차서 마음이 아파서 그래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나는 정치적으로 이상한 그런 유형의 사람은 아닙니다. 난 정치하고는 멀리 떠난 사람이고 세상하고도 솔직히 멀리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부탁하노니 아무쪼록 우리가 뭐를 지금 생각해봐야 되느냐, 이게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란 말을 달리 생각을 하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물이 없으면은 없는 대로 그대로 시스템이 맞춰져요, 자연이. 자연은 그대로 맞춰지게 돼 있습니다. 많으면 많은 대로 다른 또 자원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게 이 자연의 신비라고 하는 겁니다. 덮어놓고 자연이란 이름을 가지고 막무가내로 이런 거룩한 어떤 업적을 갖다가 국가에서 하고자 하는 이 일을 자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론을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딴 사람보다도 우리 박정희 어른 이 경부선 이게 고속도로입니다. 여기 나이 먹은 양반 다 질 거예요. 그건 누굽니까? 반대했던 사람이. 예? 네, 지금도 아니지. 기억에 내 생생합니다. 예? 무슨? 박정희가, 군세 독재자가 저기, 예? 나무집 서초에 사는 게, 북분하게 가위로 붙인다. 이런 욕을 했어요, 신문에. 그때 신문당 찾아와 있어. 그는 장군이 누군가 지금 찾아보란 말입니다. 이렇게 서글프고, 정말 쌀머리 없는 우리 민족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살다 잠시 잠깐이라도 정말로 남의 목국민의 피를 토하는 이런 애국지심이 애국 충격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는 물러갈랍니다. 아이고 부연합니다. 대단히 고맙고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경청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제 개인적으로 깊이 잘 생각해 달라는 주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최초에 이미 깨달은 분들이 남자 여자라고 하는 이 성문제 때문에 그러한 문제의 답을 분명하게 이 세상에 잘 전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그러한 성인들의 가르침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자라는 양반들과 그리고 모든 종교인들이 자꾸 숨기고 감추고 그걸 성이라는 그 문제, 우리가 갖고 있는 본능의 어떤 성기 문제를 숨기고 감추는 데만 급급해왔고요. 그것을 짓밟고 물어씻고 그것을 저주는 부단히 해왔습니다만 그것을 좀 정난하게 본질적인 이야기로서 저마다 지금 우리가 스스로 숨길 수 없는 본질의 문제를 이것을 좀 정난하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과 더불어 같이 이야기를 한 양반이 극히 드뭅니다. 최근에 왔다 가신 인도의 나치니지 선생님을 제하고는 그분도 그 말씀을 성의 문제를 갖다 그 양반을 너무 명명백백하게 잘 밝혔고 성을 통한 여러 가지 그 좋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의 여러 가지 수행의 어떤 덕목으로 이상한 식으로 말씀을 했고 또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그분이 섹스 교제라는 아주 나쁜 악평까지 듣기는 들었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들과 정말로 이 세상에서 반드시 꼭 알고 우리는 잘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이 문제, 바로 이 규방지도라고 하는, 이 규방은 색수규자라고도 합니다만은 이 규자는 사실은 임금이 은밀히 통하는 샘문구자라, 샘문으로 살짝 가서 오입하는 그런 문규자라 이게. 여기에도 무슨 도가 있다, 법도가 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사실이 뭐냐 하면은 남녀간에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이렇게 해서 아들 놓고 사는 이러한 법도가 분명히 잘 가르쳐져 있고 그러한 경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떻게 와전되고 잘못돼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도 많은
부모들이 이상한 자식을 낳아가지고 지금도 한없이 고통받는 양반이, 자식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양반들이 한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자식을 어쨌든 낳아가지고 서울대학교 보내는 거, 좋은 명문대학 보내고 외국에 유학 보내는 것만